안녕하세요. 오늘 지오메트릭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스 for 3D molecule generation을 발표하게 된 김유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분자 구조를 3차원으로 생성하는 모델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분자 생성 모델은 심리학 개발이나 항원의 특이성을 갖는 항체 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 활용되어지고 그 중에서 디퓨전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높은 성능을 기록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그 중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서 3차원 분자 구조를 생성한 모델로 ICM을 2023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논문의 특별한 점은 분자의 로토 트랜슬레이셔널 이코빌런트라는 특성을 반영한 디퓨전 모델을 제안해서 높은 분자 생성 성능을 거두는 데 있습니다. 다음 5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상에서 분자 구조를 컴퓨터에 학습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컴퓨테이셔널한 표현이 필요했고, 가장 로우 디멘셔널한 1차원 스트링 소열부터 3차원 기하학적 형태, 좌표계 형태로의 표현도 만들어졌는데요. 1차원 스트링은 여기 아래 보시면 트리플로메테인과 비오틴의 스마일 구조로 표현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차원 데이터로는 원자를 그래프, 그리고 노드의 그래프의 노드로, 그리고 결합을 엣지로 표현한 그래프 형태의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3차원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좌표계상에서 분자가 가지는, 앵글 같은 거를 계산해서 3차원으로 표현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지표 좌표계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CNN이나 RNN, LNN 등의 학습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차원에 맞춰서 데이터가 사용이 되는데요. 자연 상태에서는 진짜 그 상호작용하는 상태가 3차원에 갔기 때문에 3차원 표현과 공간에서의 분자가 가지는 특성 같은 것을 딥러닝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3차원 생성 모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자의 3차원 특징을 이 논문에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분자는 회전이나 평행이동, 반사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은 좌표계 상의 위치가 변화하지만 원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분자가 가지는 특징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좌표가 달라졌다고 해도 원자 간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나타내지는 트랜스포메이션 프로퍼티는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디퓨전 모델을 이 논문에서는 생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3D 몰레큘 제너레이터는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나 디퓨전 베이스드 메소드도 있었는데요.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에는 리그레시브한 모델과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 있었습니다. 오토 레그레시브 모델은 보통 원자나 분자의 시퀀스를 사용하였고, 이런 데이터 드리븐 메소드들은 복잡한 액션 스페이스나 오더
등을 설계해야 되고 아토믹 덴시티 그리드를 통해서 한 번에 성성이 되기 때문에 케미컬적으로 밸리디티가 좀 안 좋았고 작은 몰리큘을 생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카패시티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디퓨전 베이스드 모델도 아토믹 피처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아까 보셨던 특성은 이용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3차원 모델에서 멀티모달리티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한 설계가 또 필요했기 때문에 이 논문은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지오메트릭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제안을 하는데요. 편의상 GOLDM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키포인트는 로또 트랜슬레이셔널 이퀴베리언트 컨스트레인트를 반영한 생성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퀴베리언트한 성질을 디퓨전 학습에 인베리언트한 스칼라와 이퀴베리언트한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반영시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디퓨전 모델을 활용한다는 것은 컨티뉴어스한 레이턴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노이징한 디퓨전 모델이기 때문에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디퓨전 모델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디퓨전 모델은 데이터셋이 어떤 분포를 따르고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샘플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포워드 프로세싱을 통해서 데이터셋으로부터 어떤 분포를 배우면은 그 리버스 프로세스로 다시 이 분포의 샘플을 생성할 수 있게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X0에서 포워드 프로세스를 거쳐서 노이즈가 낀 이미지 X-T를 얻는 인코딩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이미지에 T-1 시점의 이미지를 전제하고 XT를 얻을 라이클리후드를 다음과 같이 두고 이를 여러 번 반복하여 얻게 됩니다. 디퓨전 모델에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가우시안 노이즈로 써서 이미지로부터 변화가 분석이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노이즈를 여기서 파라미터 벡터를 통해서 이 노이즈가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리버스 프로세스의 경우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반대의 디노이징 과정으로 P를 통해서 새로운 샘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P는 그 T 시점의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T-1 시점을 유추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기존의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제시됐던 방법은 이 방법을 통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분포와 학습된 분포 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좀 더 간단화된
두 식이 연구돼서 이 위에 거를 사용하고 샘플링 방법도 이 밑에 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의 프로블럼 데피니션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3차원 공간에서 분자 G를 좌표계 X와 분자의 특성 H로 정의하고 이를 디퓨전 모델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분자의 이코베리언트랑 겹치는 부분인데요. 이코베리언트 하다는 것은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즉, 이 s와 t가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라고 하였을 때 트랜스포메이션 s를 먼저 수행을 하고 f를 나중에 적용했을 경우와 함수 f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t를 적용한 경우가 동일한 특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s와 t 같은 t는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봐줍니다. 아까 앞서 언급드린 3차원의 분자 특성 중 분자 좌표계의 위치가 바뀌어도 시초값은 유지되는 경우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스페셜 유클리디안 그룹의 트랜슬레이션,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이것을 SE3 이퀴밸런스라고 부르는데 이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반영을 하면은 지오메트리를 반영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학습할 수 있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SE3과 SE3 이퀴밸런스의 텐서와 피처의 인베리언트한 스칼라 값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학습됩니다. 다음은 이 논문이 제안하는 GeoLDM의 전체적인 오버뷰인데요.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과 같이 어떤 특정한 분포 안에 아토믹 스페이스에서 한 분자가 똑같이 좌표계 X와 피처 H로 표현이 되고 이를 인코딩을 통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얻고 다시 디노이징을 하는 디코더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타임 t에서의 분자 데이터를 타임 라지 t에서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매핑시키고 다시 원래 특정 분포 내에서 그 특정 분포 내에 있는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서 밸리드한 분자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3차원 좌표계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자의 G를 아토믹 코오디네이트 매트릭스인 좌표계 X로 표현이 되고 노드 피처 매트릭스인 스칼라 값을 가지는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갖는 이런 특성을 둘 다 반영을 해서 지오메트릭 오토 인코딩을 모델링 하였는데요. 이것은 스페셜 유클리디언 그룹 SE3 이퀴밸런트를 이용해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리플렉션을 값을 갖는 텐서를 모델링하고 인베리언트한 레이턴트 피처가 K개에 있다고 치면은 K개를 스칼라 값으로 더해주는 이런 구조로 여기서 로테이션을 R이라고 하고 아까 로토 트랜슬레이셔널
이라고 했는데, 로터가 로테이션이고, 트랜슬레이션이 H인, 인베리언트, 스칼라, 이퀴밸런트 텐서, 이거를 적용을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Z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토엔코딩의 모델링이었고, 다음은 이제 지오메트릭한 레이턴트를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 인코더를 이용해서 분자를 집어넣어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얻었는데, 일단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서는 어떤 본래의 분포를 가지고 이 분포 내에 있는 샘플을 다시 생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성이 본래 분포를 학습하기 위해서 해줬던 P가 인베리언트하고 이 트랜슬레이션을 한 P가 또 이코베리언트 하면은 이 특성이 돼서 여기에서 생성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도 디퓨전 모델의 경우도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존에 설명했던 수식에 따라서 생성 모델을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의 좋은 점이 조건을 반영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그거를 본래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에서는 프롬프트에서 값을 받아서 집어넣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가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분자의 컨디션으로 줄 만한 피처가 보통 스칼라 값이나 아니면 심플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피처에 컨케이트네이트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학습할 때 사용한 코드인데요. 첫 번째는 인코더 부분과 두 번째 이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는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이 분자를 집어넣고 생성된 레이턴트 벡터를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레귤레이션도 KL 다이버전스나 이런 거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제 디퓨전 모델을 거쳐서 다시 마지막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퓨전 모델을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한 실험은 일단 데이터셋은 3차원 분자 구조에 생성에서 많이 활용되진 QM9과 GEO 드러그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몰리큘러 모델링 앤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 밸리드한지와 이게 구조적으로 다이버스한 몰리큘을 잘 생성했는지를 봤다고 합니다. 이걸 하는 때는 원자 간의 종류와 거리를 통해서 결합 종류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분자의 밸리디티랑 유니크니스는 알데키트라는 분자가 모여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으로는 Controllable Molecule Generation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을 반영하여 생성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데이터셋에 있던 6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분자한테 중요한 조건들을 하나씩 넣어서 몰리큘을 제너레이트하고 그것에 이제 성능을 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 대한 건데, 첫 번째에서 이제 각 베이스라인 모델이 있는데, 이것이 이 본 논문의 GeoLDM이고, 얘는 그래프를 사용한 LDM, 그리고 그냥 디퓨전 모델인데 이코밸런트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디퓨전 모델들도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각각이 10,000개의 샘플을 생성을 한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잘 맞는지, 그리고 분자가 스테이블한지, 이게 정말 있는 분자를 잘 생성했는지와 새로운 분자를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밸리드 했는지 이렇게를 평가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GeoLDM이 가장 높은 성능을 모든 곳에서 다 거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퀴밸런트한 특성을 반영한 퓨전 모델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컨케이트네이트 방식을 통해서 6가지 특성을 다 집어넣고 이제 몰리큘을 생성을 해서 이것이 이제 6가지 특성이고 그것을 생성의 정확도를 봤는데요. 이것의 경우도 GeoLDM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별로 각각의 숫자가 커질수록 이런 프로퍼티를 갖는 분자가 생성된 것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레이턴트 스페이스 학습에 있어서 로토 트랜슬레이셔널 한 이퀴밸런트를 반영해서 학습을 했을 때 그냥 디퓨전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았다. 이것을 그거를 모델링하는 방법과 성능이 더 좋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디퓨전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분자 생성이 있어서 더 스무더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이 가능하고 스트럭처럴 라이클리후드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유니크한, more 익스프레스한 생성이 가능했다고 하고 로우 디멘셔널리티 하기 때문에 컴플렉시티도 감소되었고 그다음에 컨트롤도 아주 간편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리큘러 프로블럼의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드러그 디자인이나 항체와 결합 가능한 항원을 생성하는 것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